어휘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 내려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휘력을 좀 높여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어휘력 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어쩌면은 우리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책을 읽었는데 내용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 어쩜 추론 능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연결시켜서 문맥의 흐름에 맞게 내용을 파악해 낼 수 있느냐, 모르는 단어 또한 유추하면서 잘 읽어 내려가느냐, 혹시 이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초등 5학년 부모님이신데요. 이 초등 5학년이 하루에 책 읽는 시간 1시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따로 어휘는 찾아가며 읽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단어를 유추해 가며 읽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700페이지, 800페이지를 재미있게 읽는 아이인데 따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는 습관,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들춰보고 또 읽다가 들춰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면서 전체적인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더라도 유추해 내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사전 뒤적이면서 읽고 또 읽고 이거는 독서일까요? 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단어 공부입니다. 독서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죠.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책에 푹 빠져 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유추해 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활동들, 이런 독서 습관들 잘해 나가고 있다.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휘력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추론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네, 책 잘 읽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시죠. 그렇다면은 추론 능력을 길러 주십시오. 책 잘 읽는 아이들도요. 책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책을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유추해내면서 추론하면서 읽어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책을 찾게 되는 것이고 즐겁게 책을 읽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저학년 시기에 아이들의 어휘력 수준 하면은 부모님과의 대화, 그 환경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부터는 아이가 읽고 있는 어떤 책,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을 키워나가기에 이것들이 더 추가되면서 어휘력이 더 쌓여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력을 배워나가는데 그런데 왜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그게 힘들까요? 그게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그게 힘들 수가 있다. 텍스트 안에 있는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버튼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책을 내밀어서 읽어봐 해도 나 싫어요. 뭔가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봤더니만 의미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책을 들이밀 게 아니라 책을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기본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 글쓰기 그리고 발표 이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발표 시간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노트에도 글을 써 나가지만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이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노트에다가 글을 다 쓰고 그 쓴 글을 그대로 읽어 나가면 편하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글을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 제가 하는 수업의 방식은 글을 쓰고 그걸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연결을 시키도록 합니다. 써진 글과 그리고 비어진 줄 사이에 어떤 글을 연결시켜서 발표해 나가도록 하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집중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흐르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을 잘 해 나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쉽게 그 이후부터는 술술술 발표를 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책 읽기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의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의 흐름도 살펴야 되고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책 읽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나중에는 책 읽기에 빠져서 즐거운 독서의 경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글을 잘 읽고 있는가, 제대로 읽고 있는가, 글자만 읽는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발표 시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발표에 나가면 돼요. 보면은 아이가 뭔가 발음을 부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그리고 의미 단위로 묶어서 잘 끊어서 읽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 단위로 읽는 게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제대로 글을 읽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추론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친구였었는데 수업을 해 나갔었는데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모른다 했을 때 무조건 이 단어는 뭐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유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연습 또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소년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 아빠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면서 막 질문을 던지면서 소년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남자아이겠네 하면서 이렇게 유추해 가면서 이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유추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 버튼을 자꾸 누르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잘했던 친구였었는데 다음날 돼서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 2학년이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는 게 아이가 버거운가 보다. 아직은 좀 학습해 나가는데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놀이식의 수업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더 쉬운 거를 찾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렇게 포기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움의 과정에서는 늘 언제나 그 힘든 과정이 찾아옵니다. 우리 친구들 자전거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넘어질까봐.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우리 자전거 타지 말자. 그럼 우리 쉬운 세발 자전거 타자 해서 계속 쉬운 세발 자전거만 타게 할 건가요? 아이는 점점 성장해 가는데 키도 크고 학년도 오르는데 계속 언제까지 세발 자전거를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말에 휘둘리고 중심을 못 잡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자전거 잘 밀어주고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고 이런 역할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 읽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결국 읽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의지와 끈기이다. 우리 아이의 의지와 끈기 또한 중요하지만 같이 옆에서 포기하지 않게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부모님의 의지와 끈기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우리 아이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추론 능력이 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점 파악했으니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독서는 할 줄 아는 친구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의 기본기를 탄탄히 잘 다져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독서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만큼 아이가 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본기를 잘 다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독서를 하는데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라 게임 레벨 올리듯이 독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빨리 읽느냐, 여기에 치우쳐서 독서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읽기 속독?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독이 어떻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내용 파악이 됐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빨리는 읽어 내려가려고 굉장히 이제 게임 레벨 올리듯이 속도에 매달리는 그런 친구인데 물어보면은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왜 남들보다 잘해야지? 나 남들보다 잘해야지? 그게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게 바로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빨리 읽었다?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 파악을 잘 해내는 것, 좀 느리게 가더라도 얼마만큼 제대로 잘 읽어 내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느리게 가더라도 끈기 있게 꾸준히 잘 해 나갔을 때 최종 목적지에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빨리 습관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기에 빨리 바꿔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 아이가 힘들어할 거예요.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그동안 생각해오지 않았던 아이, 생각 버튼 딱 누른다고 해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 딱 나오듯이 바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생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장을 만났을 땐 바로 해석이 되고 바로 떠오르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EBS 다큐 영상에서 실험 영상이 있었는데 속도에 치우쳐서 읽어 내려갔던 친구들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책만을 꺼내 들고 빨리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책들만 꺼내서 빨리 읽어 내려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읽고 대충 읽어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벗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읽기 습관을 길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책 읽기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추론 능력에 있다.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유추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따로 어휘 공부 지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책을 즐겨 읽는 친구라면 충분히 어휘력 공부 또한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추해 나가면서 파악해 나가고 또한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사전 검색하고 알아가고 요렇게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어휘력 공부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독서를 통해 어휘력 충분히 배워 나갈 수 있다. 다만 좀 다양한 어휘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특히 우리 초등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책, 문학책들 많이 읽잖아요. 비문학 책들 또한 읽어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학에 나와 있는 어휘와 비문학에 나와 있는 어휘의 그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습해 나감에 있어서 사회교과라든가 과학교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문학 독서도 같이 가면 좋다. 비문학 독서의 대표 주자 하면은 신문 잡지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잘 읽지 않는다 싶은 친구들은 뭐 신문 읽기라든가 잡지 읽기 또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휘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한자 공부입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라고 하잖아요. 한자를 알면은 단어 유추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총 하면은 조개 패 무덤 총 해서 패총, 조개 무덤이구나. 조개 패를 한자로 쓰지 못하고 무덤총을 한자로 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패는 조개 패이다. 총은 무덤 총이다. 이 뜻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면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한자 공부, 뭐 급수 따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좀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한자 공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책을 즐겨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통해서도 어휘력을 쌓아 나갈 수 있지만 책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문 읽기라든가 뉴스 듣기 있잖아요. 우리 영어 노출해 주듯이 뉴스 듣기, 신문 읽기 이런 활동들 또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글쓰기에 있다. 우리가 배워나간 어떤 단어들, 어휘들 직접 적용해서 써먹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말하기일 수도 있지만 글쓰기로 이어진다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수행평가 만나게 되고 또 서술형 평가들 이어지고 있고 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 경험들 시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